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편이 샤워를 마치고 나오자마자 그 뒤에서 수건을 두른 낯선 여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며 이렇게 말했죠. 저 여기 살아도 돼요? 이것은 단순한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에 그들은 이미 한 집에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이 제게 어떤 특별한 기회를 가져다 줄지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평범한 직장인 아내가 어떻게 이 완벽한 배신을 완벽한 복수로 되돌려줄 수 있었을까요? 세상에서 가장 치밀하고 통쾌한 복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서울 강남에 있는 중견 무역회사에서 일하는 평범한 직장인 김소영입니다. 결혼한 지 7년째 남편 박민수와 함께 서초동에 있는 30평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죠. 맞벌이 부부라 그런지 항상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특히 저는 해외 바이어들과의 미팅이 많아서 야근이 잦았어요. 어젯밤에도 독일 바이어와의 화상회의 때문에 밤 10시가 넘어서야 퇴근할 수 있었습니다. 지하철 2호선을 타고 집에 돌아오는 길 창밖을 바라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각자의 삶을 살게 됐을까? 신혼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그때는 서로 퇴근 시간을 맞춰서 함께 저녁을 먹고 주말에는 데이트도 자주 갔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각자 바쁜 일정에 쫓겨 살다 보니 대화도 많이 줄었습니다. 집에 들어가니 역시나 민수는 없었어요. 요즘 민수도 회사 일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가 다니는 IT 회사에서 대형 프로젝트를 맡았다고 했으니까요. 혼자 간단하게 라면을 끓여 먹으며 생각해보니 이런 날이 벌써 한 달 넘게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서로 언제 들어올지 연락이라도 했을 텐데 이제는 그것도 귀찮아졌나 봐요. 서로에게 익숙해진 것일까요? 아니면 정말 관심이 없어진 것일까요? 핸드폰을 보니 민수에게서 온 메시지가 하나 있었어요. 늦을 것 같아. 먼저 자, 이런 메시지를 받는 것도 이제는 일상이 되었죠. 11시가 넘어서야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피곤해 보이는 얼굴로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바로 씻으러 들어가더라고요. 저도 내일 아침 일찍 회의가 있어서 먼저 잠자리에 들었어요. 이렇게 서로 다른 리듬으로 살아가는 것이 부부의 일상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이것이 단순한 권태기라고 생각했어요. 결혼 생활이 오래되면 자연스럽게 겪게 되는 과정이라고 말이에요. 설마 이 모든 것이 다른 이유 때문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도 민수는 저보다 먼저 출근했어요. 커피 한 잔 같이 마시며 이야기할 시간도 없이 각자 바쁜 하루를 시작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 하루 종일 묘한 불안감이 들었어요. 마치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었달까요? 하지만 그때는 그것이 정말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일의 전조라는 걸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넘게 야근을 한다던 민수가 갑자기 일찍 퇴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좋았죠. 드디어 프로젝트가 마무리됐나 보다 싶었거든요. 저녁 6시에 퇴근한 민수는 평소보다 훨씬 밝은 표정이었어요. 오늘 일찍 왔네. 제가 물으니까 응, 오늘은 일이 일찍 끝났어라고 대답하더라고요. 그리고는 바로 샤워를 하러 들어갔습니다. 평소에는 집에 와서 잠깐 쉬었다가 씻곤 했는데 그날은 유난히 서둘러서 씻더라고요. 저는 그때 단순히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이틀, 사흘, 일주일 민수는 매일같이 일찍 퇴근해서 바로 샤워를 했어요. 그리고 샤워 시간이 평소보다 훨씬 길어졌습니다. 예전에는 10분 정도면 끝났는데 요즘은 30분 넘게 씻더라고요. 또 샤워할 때마다 문을 꼼꼼히 잠그고 들어가요. 신혼 때는 그런 적이 없었는데 말이에요. 처음에는 남자들도 나이가 들면 몸단장에 신경 쓰나 보다 정도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샤워 후에 나오는 민수의 표정이 너무 개운해 보였거든요. 마치 뭔가 큰 일을 해결한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평소보다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저에게도 예전보다 친절했고요. 갑자기 꽃도 사다 주고 저녁도 같이 해 먹자고 하고 이상하게도 이런 변화가 반갑기보다는 어색했어요. 너무 갑작스러운 변화였거든요. 그리고 민수가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났지만 저는 오히려 더 외로워졌습니다.
분명히 물리적으로는 함께 있는 시간이 늘었는데 정신적으로는 더 멀어진 것 같았어요. 민수는 집에 있으면서도 자꾸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다가가면 재빨리 핸드폰을 뒤집어 놓거나 주머니에 넣어버리더라고요. 누구한테 연락받았어? 물어보면 회사 일이야 라고 대답했지만 표정이 어색했어요. 그리고 밤에 잠들기 전에도 화장실에 가서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저는 그때 단순히 게임을 하거나 유튜브를 보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것이 아니었죠. 민수의 이런 변화를 보면서 제 마음 한편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설마 하는 마음이 더 컸어요. 결혼 7년째인 남편이 바람을 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게다가 민수는 평소에 여자들과 어울리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회식도 일찍 빠지고 동창회도 거의 안 나갔죠. 그런 사람이 갑자기 바뀔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자의 직감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그 운명적인 날은 금요일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야근을 하고 밤 9시쯤 집에 돌아왔어요.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여보, 왔어. 라고 말했는데 대답이 없더라고요. 민수가 또 일찍 퇴근해서 샤워하고 있나 보다 했죠. 실제로 욕실에서 물소리가 들렸거든요.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뭘 해먹을까 생각하면서 냉장고를 열어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욕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수야, 뭐 먹을까? 하고 뒤돌아보는 순간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어요. 민수가 아니라 전혀 모르는 여자가 수건을 두르고 욕실에서 나오는 거였어요. 그 여자는 저를 보자마자 깜짝 놀라면서 하고 당황했습니다. 저도 너무 놀라서 말이 안 나왔어요. 이게 꿈인가 싶어서 눈을 비비고 다시 봤지만 분명히 현실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20대 중반 정도로 보였어요. 키가 크고 마른 편이었고 긴 머리에 화장을 진하게 한 상태였죠. 수건을 두른 채로 서 있는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워 보였어요. 마치 우리 집에 사는 사람처럼 말이에요. 저는 그 순간 머리가 완전히 하얘졌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제가 잘못 들어온 건가? 아니면 그 여자가 잘못 들어온 건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그런데 그 여자가 저를 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저 여기 살아도 돼요? 이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정말 기절할 뻔했습니다. 여기 살아도 되냐고요? 여기는 제 집인데요. 제가 남편과 함께 대출받아서 산 우리 집인데요. 그런데 이 여자가 여기 살아도 되냐고 묻는다고요?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전혀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그때 민수가 욕실 안에서 누구야? 라고 소리쳤어요. 그 여자는 저를 보고 언니가 왔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언니라고요? 저를 언니라고 부르다니. 그리고 민수가 급하게 욕실에서 나왔어요. 바지만 입고 상의는 걸치지 않은 채로 말이에요. 평소 같으면 저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을 부끄러워했을 텐데 그날은 그런 것도 신경 쓸 겨를이 없었나 봐요. 민수는 저를 보자마자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보고 야, 너 왜 그래? 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저는 그 순간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여자가 여기 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민수가 이 모든 상황을 알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민수는 완전히 당황한 상태였습니다. 식은땀을 뻘뻘 흘리면서 소영아, 이건 말이야 하고 말을 더듬었어요. 저는 그 순간 너무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뭐야? 이 여자가 누구야? 민수는 급하게 상의를 걸치면서 잠깐, 내 말 좀 들어봐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 여자는 여전히 수건만 두르고 서 있더라고요. 저는 그 여자에게 당신 누구세요? 왜 우리 집에 있는 거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 여자는 민수를 힐끗 보더니 저는 하고 말을 꺼냈어요. 하지만 민수가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 회사 신입사원이야. 김지연이라고. 회사 신입사원이라고요? 그런데 왜 우리 집에서 샤워를 하고 있는 거죠?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민수는 계속해서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지연이가 원룸에서 보일러가 고장났대. 그래서 며칠 동안 씻을 곳이 없어서 우리 집에서 샤워를 하고 있었어.
너한테 말했어야 했는데 너 요즘 너무 바빠서 말할 기회가 없었어.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보일러가 고장났다고 해서 남의 집에서 샤워를 하는 게 당연한 일인가요? 게다가 아내 몰래 말이에요. 저는 그 지연이라는 여자를 다시 자세히 봤습니다. 확실히 어려 보였어요. 아마 25살 정도, 민수보다 10살 정도 어렸죠. 그런데 표정이 너무 당연하다는 듯 했어요. 마치 이 상황이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 것처럼 말이에요. 저는 그 여자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언제부터 여기서 씻고 계신 거예요? 그러자 지연이는 1달 정도 됐어요라고 대답했어요. 1달이라고요? 그럼 민수가 갑자기 일찍 퇴근하기 시작한 때와 딱 맞아떨어지는 거잖아요. 저는 점점 더 의심스러워졌습니다. 정말로 단순히 샤워만 하고 가는 건가요? 아니면 더 큰 비밀이 있는 건가요? 민수의 표정을 보니 뭔가 더 숨기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순간에는 직접적으로 추궁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었거든요. 지연이는 그럼 저 이제 갈게요라고 말하더니 급하게 옷을 챙겨 입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옷을 입는 동작이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마치 평소에도 여러 번 해봤던 것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옷들이 어디에 있는지도 정확히 알고 있었죠. 단순히 며칠 동안 씻으러 온 사람치고는 너무 집안 구조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연이가 나간 후에 저는 민수에게 물었어요. 정말로 단순히 샤워만 하고 가는 거야? 민수는 그럼 뭘 하고 가겠어? 라고 대답했지만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어요. 저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분명히 뭔가 더 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날 밤 저는 한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수건을 두른 채로 여기 살아도 돼요? 라고 묻던 그 여자의 모습이 잊혀지지 않았어요. 다음 날 토요일, 민수는 급하게 회사에 나갔습니다. 갑자기 처리해야 할 일이 생겼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저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집안을 샅샅이 뒤져보기로 했거든요. 정말로 지연이가 단순히 샤워만 하고 가는 건지 확인해보고 싶었어요. 먼저 화장실부터 살펴봤습니다. 평소에는 제 화장품과 민수의 세면도구만 있었는데 이상하게 낯선 물건들이 있더라고요. 여성용 샴푸가 하나 더 있었고 제가 쓰지 않는 브랜드의 바디워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칫솔이 하나 더 있었어요. 분홍색 칫솔이었는데 제 것도 민수 것도 아니었죠. 이상했습니다. 단순히 며칠 동안 씻으러 온다면 이런 것들을 굳이 가져다 놓을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화장대를 열어봤어요. 이 화장대에는 더 충격적인 것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쓰지 않는 립스틱이 있었어요. 빨간색 립스틱이었는데 저는 평소에 핑크색만 발랐거든요. 그리고 파운데이션도 제 것과 다른 브랜드였습니다. 색깔도 제 피부색보다 한 톤 더 어두웠어요. 아이섀도우 팔레트도 있었는데 저는 아이섀도우를 거의 안 쓰는 편이었거든요. 이게 다 뭐죠? 단순히 씻으러 온 사람이 왜 화장품까지 가져다 놓는 건가요? 저는 점점 더 확신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이 집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리고 옷장을 열어봤습니다. 제 옷들 사이에 낯선 옷이 하나 있었어요. 검은색 원피스였는데 제 스타일이 아니었습니다. 사이즈도 제 것보다 작았고요. 분명히 지연이 것이었죠. 욕실을 더 자세히 살펴보니 더 많은 증거들이 나왔습니다. 수건거리에 제 것이 아닌 수건이 하나 더 걸려 있었어요. 연분홍색 수건이었는데 저는 흰색 수건만 쓰거든요. 그리고 욕조 옆에 바디 로션도 있었습니다. 제가 쓰지 않는 브랜드의 로션이었죠. 향수도 하나 있었어요. 달콤한 향이 나는 향수였는데 저는 그런 향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확실해졌습니다. 지연이는 단순히 샤워만 하고 가는 게 아니었어요. 거의 여기서 살다시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침실 옆 드레싱룸을 살펴보니 남성용 속옷이 평소보다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여성용 속옷이 있었다는 거였습니다. 레이스 소재의 속옷이었는데 분명히 제 것이 아니었어요. 제가 그런 스타일을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샤워가 아니었어요. 완전히 동거를 하고 있었던 거죠. 제가 출근한 사이에 지연이가 와서 여기서 생활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제가 퇴근할 시간이 되면 급하게 나가거나 숨어 있었던 거고요. 어제는 제가 일찍 들어와서 들킨 거였죠. 저는 그 순간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보다는 배신감이 더 컸어요. 7년 동안 함께 살아온 남편이 이렇게까지 저를 속일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저는 확실한 증거를 잡기로 결심했습니다. 추측만으로는 민수를 추궁하기 어려웠거든요. 분명히 또 다른 변명을 늘어놓을 게 뻔했어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초소형 CCTV를 주문했습니다. 가로세로 2cm 정도의 작은 카메라였는데 거실 한쪽에 설치해도 전혀 티가 나지 않을 크기였어요. 일요일 밤에 민수가 잠든 사이에 조심스럽게 설치했습니다. 거실 책장 위에 있는 작은 장식품 뒤에 숨겨놓았어요. 각도를 조절해서 거실 전체가 다 보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앱도 설치했죠. 월요일부터 본격적으로 관찰을 시작했습니다. 평소처럼 출근을 했지만 회사에서 계속 핸드폰으로 집안 상황을 확인했어요. 처음 이틀 동안은 별다른 일이 없었습니다. 민수도 평소 시간에 퇴근했고 지연이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어요. 혹시 제가 너무 과민 반응을 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죠. 하지만 수요일에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저는 오후 3시쯤 회사에서 핸드폰으로 집안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면서 지연이가 들어오는 거였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화면을 더 자세히 봤어요. 지연이는 완전히 자연스럽게 집안을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기 집인 것처럼 말이에요. 냉장고를 열어서 뭔가를 꺼내 먹고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시간쯤 후에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일찍 퇴근한 거죠. 민수는 지연이를 보자마자 활짝 웃으면서 다가갔어요. 그리고 지연이를 안아주더라고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회사 선후배 관계가 아니었어요. 완전히 연인 관계였던 거죠. 그들은 소파에 앉아서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지연이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있었고 지연이는 민수의 가슴에 기대어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야근을 하고 있는 동안 우리 집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니요.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저녁을 해먹었어요. 제가 평소에 쓰던 앞치마를 지연이가 두르고 요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옆에서 도와주면서 장난을 치고 있었고요. 마치 신혼부부 같은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웃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민수가 갑자기 일찍 퇴근하기 시작한 것도, 샤워 시간이 길어진 것도, 기분이 좋아진 것도 모두 지연이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집에 들어올 시간이 되면 지연이는 급하게 나가거나 숨어 있었던 거고요. 어제는 제가 예정보다 일찍 들어가서 들킨 거였죠. 저는 그날 밤 내내 울었습니다. 7년 동안의 결혼 생활이 모두 거짓이었던 것 같았어요. 제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 동안 남편은 다른 여자와 사랑을 나누고 있었다니요. 그리고 더 화가 났던 것은 그들이 제 집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제가 매달 대출금을 갚고 있는 우리 집에서 말이에요. 이것은 단순한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이중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죠. 저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말이에요. 다음 날 저는 회사에 반차를 내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서초동에 있는 유명한 법무법인이었어요. 이혼 전문 변호사로 소문난 김 변호사를 만났죠. 김 변호사는 50대 초반의 여성이었는데 첫인상부터 매우 믿음직스러웠어요.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CCTV 영상도 보여드렸고요. 김 변호사는 영상을 보더니 아주 좋은 증거네요 라고 말했어요. 부정행위의 증거가 명확하니까 위자료 청구에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집이 공동명의라면 재산 분할도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적어도 법적으로는 제가 불리하지 않다는 뜻이었거든요. 김 변호사는 하지만 더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좋겠어요. 며칠 더 영상을 찍어서 가져오세요라고 조언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따라 일주일 더 영상을 찍기로 했어요. 그리고 저는 더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단순히 이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민수와 지연이 모두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었거든요. 먼저 민수가 다니는 회사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그 회사는 직장 내 불륜에 대해 매우 엄격한 규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특히 상사와 부하 직원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더욱 엄하게 처벌한다고 되어 있었죠. 민수는 팀장급이었고 지연이는 신입사원이었으니까 완전히 해당 사항이었어요. 저는 회사 내부 규정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인사팀장의 연락처도 알아냈어요. 대학교 동창 중에 그 회사에 다니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 친구를 통해 은밀하게 정보를 수집했죠. 그리고 더 많은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일주일 더 기다렸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저는 매일 CCTV를 확인했어요. 민수와 지연이는 정말 대담했습니다. 거의 매일 제가 출근한 후에 만나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때로는 함께 요리를 해먹기도 하고 때로는 소파에서 영화를 보기도 했어요. 완전히 부부처럼 지내고 있었죠. 저는 그 모든 장면을 녹화해서 저장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본격적으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먼저 이혼 소송 서류를 준비했어요. 위자료는 5천만 원으로 청구했습니다. 그리고 집은 제가 가져가기로 했죠. 어차피 대출금 대부분을 제가 갚고 있었으니까요. 민수는 그동안 번 돈을 지연이에게 쓰느라 저축도 제대로 못했더라고요. 통장을 확인해보니 평소보다 지출이 많이 늘어 있었어요. 분명히 지연이한테 쓴 돈이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회사에 제보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익명으로 인사팀에 메일을 보냈어요. 민수와 지연이의 불륜 사실을 상세히 설명하고 CCTV 영상도 첨부했죠. 그리고 이런 일이 회사 내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린다고 했어요. 메일을 보낸 후에는 정말 떨렸습니다. 이제 되돌릴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그들이 먼저 저를 배신했으니까요. 저는 그날 밤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습니다. 민수와 마지막 대화를 나누고 싶었거든요. 집에 들어가니 민수가 혼자 있었어요. 지연이는 보이지 않았죠. 저는 민수에게 이야기할 게 있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혼 서류를 꺼내 보였어요. 민수는 서류를 보자마자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소영아, 이게 뭐야? 라고 물었지만 저는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대신 CCTV 영상을 보여줬죠. 민수는 영상을 보더니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제 계획은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이틀 후 민수는 회사에서 해고 통지를 받았어요. 불륜 사실이 알려지자 회사에서는 즉시 징계위원회를 열었고 민수는 부하 직원과의 부적절한 관계로 해고 처분을 받았죠. 민수는 그날 밤 집에 들어와서 저에게 울면서 용서를 빌었어요. 소영아,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다시 기회를 줘.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늦었어. 이미 끝났어. 민수는 계속 매달렸지만 저는 더 이상 들어주지 않았어요. 신뢰가 깨진 관계는 복구될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이미 민수에 대한 사랑을 잃었다는 거였어요. 그 모든 배신을 보고 나서는 더 이상 같은 사람으로 살아갈 자신이 없었죠. 민수는 결국 짐을 싸서 집을 나갔습니다. 갈 곳이 없어서 친구 집에 얹혀 살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지연이는 더 비참했습니다. 회사에서 민수와 함께 해고되었을 뿐만 아니라 업계 전체에 소문이 퍼져서 다른 회사에 취직하기도 어려워졌어요. 그리고 민수가 해고되면서 경제적 지원도 끊어져서 원룸 월세도 못 내게 되었죠. 결국 고향으로 내려가야 했다고 들었어요.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약간의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금세 마음을 다잡았어요. 그들이 먼저 잘못한 일이니까요. 제가 단순히 진실을 밝힌 것뿐이었어요. 게다가 그들은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제 집에서 불륜을 저질렀잖아요. 그 정도 대가는 치러야 마땅했죠. 몇 달 후에 민수가 다시 연락해왔어요. 새로운 직장을 구했으니 다시 시작해보자고 했죠.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이미 이혼 절차도 마무리된 상태였고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거든요. 이제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서초동 아파트는 온전히 제 것이 되었고 민수에게서 받은 위자료 5천만 원으로 집을 리모델링했어요. 모든 것을 새롭게 바꿨죠. 그들이 사용했던 모든 물건들을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가구들로 채웠어요. 마치 그 일이 없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회사에서는 이 일로 오히려 더 인정받게 되었어요. 동료들은 제가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했다고 격려해 주었고, 상사는 제 강인함을 높이 평가했죠. 그리고 몇 달 후에는 승진까지 했어요. 팀장이 되었습니다. 연봉도 8천만 원으로 올랐고요. 혼자 살기에는 충분한 돈이었어요. 주말에는 취미 생활도 시작했습니다. 요가도 배우고 와인 시음회도 나가고 독서 모임에도 참여했어요. 결혼 생활 때는 할 수 없었던 일들이었죠. 그때는 항상 민수를 신경 써야 했거든요. 이제는 오롯이 제 자신만을 위해 시간을 쓸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독서 모임에서 만난 사람들, 요가 수업에서 만난 사람들 모두 저에게 좋은 자극이 되었어요. 특히 독서 모임에서 만난 한 분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었는데 서로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위로를 받았죠. 물론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밤에 혼자 있으면 외로웠고 가끔은 민수가 그리워지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나아졌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이렇게 자유롭고 편안한 줄 몰랐어요. 아무한테도 신경 쓸 필요 없이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으니까요.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그 일이 없었다면 계속 그런 관계를 유지했을 텐데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해요. 진짜 저 자신을 찾을 수 있었거든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그 일을 겪으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반드시 그에 맞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도 배웠죠. 만약 제가 그냥 참고 넘어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계속 속으면서 살았을 거예요. 때로는 용기를 내어 맞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혼자 참지 마세요. 정당한 방법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믿으세요. 혼자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거든요. 여러분은 배신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그냥 참고 넘어가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정면으로 맞서시는 편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버튼을 눌러주세요. 더 많은 사연들을 들려드릴게요.